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져 나가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공비를 갖다 R이라고 하면 일반항 A에는 얼마다? AR의 n-1제곱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다라는 얘기 있어요. 또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B를 등비 중항이라고 하고 B제곱은 A 곱하기 C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에요. 얘가 24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92라는 얘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 나누면 돼요. 얘로 나누면 R의 세제곱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죠? AA 없어지고, R의 세제곱. 얘를 나누면 얼마야? 8이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R은 실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공비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4니까 4A가 24니까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의 합은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보자. 각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3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합이 18이다. 그럼 이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거 뭐 간단하죠. 얘가 A면 얘는 AR, 얘는 AR의 제곱이에요. 얘가 3이란 뜻이야, 이렇게. 얘는 뭐냐면 AR의 세제곱부터 AR의 4제곱 플러스 얼마? AR의 5제곱이에요. 얘가 18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R의 AR 플러스 얼마? AR의 제곱 이렇게 묶이겠죠, 얘가. 얘가 18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역시 얘로 나누면 결국 R의 세제곱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죠? R의 세제곱이 6이다 나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얘는 A 플러스 AR의 제곱일 거고요. 얘는 얼마냐면 AR의 세제곱에 플러스 얼마? AR의 5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결국 얘는 A 플러스 AR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뭔지 몰라도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R의 세제곱을 구하라는 문제와 똑같으니까 정답은 6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하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풀면 됩니다. 됐죠? 문제 볼게요. PQ 사이에 두 양수 PQ 사이에 두 양수 XY를 넣었더니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순차적으로. 이거죠. 그럴 때 이거는 솔직히 뭐 굳이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거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귀찮아요, 사실은. 그냥 나중에 이렇게 숫자로 찾아놓으면 돼요. 2번만 풀어도 사실 됩니다. 알았냐? 2번만 풀어도. 왜냐하면 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8. 얘가 얼마? 27.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몇 번째야?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R의 네 번째 항은 얘야. 얘가 27이란 얘기야. 얘가 얼마일 때? 8일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R의 세제곱은 얼마란 얘기야? 8분의 27이잖아. 그지? 그럼 R은 얼마예요? 2분의 얼마? 3이잖아. 이렇게 해서 2분의 3 곱하고 2분의 3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됐죠? 무슨 뜻인지. 됐어요? 됐어요? 그럼 1번은 어떤 거를 하라는 얘기냐면 이걸 하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보자. 얘는, 자, 얘하고의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즉, X제곱은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P 곱하기 Y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Y는 X 곱하기 Q, 즉, Y의 제곱은 뭐가 성립한다? 얼마? Q 곱하기 얼마? X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얘를, P하고 Q로 나타내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얘기 알아들었어요? 얘를.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얘기야. 얘가 X가 꼴가닥 넘어가 봐. 그러면 Q분의 Y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별로 안 하는데. X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Q의 제곱. 분의 얼마? Y 얼마? 4제곱이 PY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Y 하나 이렇게 없애고 3개 남고. 넘어가서 Y의 세제곱은 얼마? P 곱하기 얼마? Q. 이런 식으로 나타내란 뜻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의미가 없죠, 사실은.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2번 정도만 풀 줄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2번 정도만 풀 줄 알면 돼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A로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앞에가 A-D가 될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푸세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놓고 풀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놓고 풀면 이건 계산하기가 더 쉬워져요. 왜? 합하면 D가 없어지잖아. 근데 이거는 자 등비 수열이라고 했잖아. 물론 이것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A라고 놓으면 여기가 AR, 여기가 R분의 A 이렇게 놔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틀리는 거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 이거는 왜 이게 쉽냐 하면 이렇게 놔도 이거 곱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D잖아. 얘요, 얘. 216이야. 이렇게 곱하면. 그럼 이렇게 R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A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라는 얘기야? 200 얼마? 16. 무엇을 세제곱해야 216이에요? 6이네. 6. 따라서 A는 얼마? 6.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 R분의 6. 그 다음 얼마? 6. 얼마? 6A. 6R. 얘가 3개의 근인 거예요. 이렇게 3개의 근. 3개의 근.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틀리는 건 아니야. 됐죠? 그러면 얘 이 3개를 더하면 바로 P가 돼야 되잖아.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됐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R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뭐야? 두 근씩 곱하고 더해서 두 근씩 곱하고 더하면 그게 바로 얼마가 돼야 돼? 15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진짜로 곱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36. 이렇게 두 개 곱하면 R분의 36.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 36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얼마? 얼마? 156.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틀리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36을 다 나눠줘. 1, R분의 1 플러스 R은 얼마? 36을 나누면 얼마냐? 얼마죠? 이거 곱하면 36. R분의 36. 안 되죠? 에이, 더럽네. 안 나눠지? 36을 안 나눠지지? 에이씨. 이렇게 보지 마요, 그럼. 안 나눠지면. 에이씨. 아이,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안 떨어졌어요. 기분 나빠. 그럼 하지 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세요. A, AR, AR의 제곱 이렇게 놓으면 돼요. 세 근을. 됐습니까? 이렇게 놓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P가 되는 거고. 됐어요? 두 근씩 곱해서 더하는 게 바로 얼마? 15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곱해볼까 얼마? A제곱 R. 됐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 A제곱 R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 A제곱 얼마? R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얘가 얼마다? 얘가 156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됐죠? 세 개를 곱하면 얼마? A 세제곱 R 세제곱.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216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216. 그럼 여기에서 결국 뭐가 나와? A R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얼마다? 6이다라는 걸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AR로 다 묶어볼게요. AR로. 그럼 여기 뭐가 남아? A. 여기는 얼마? AR. 여기는 얼마? AR의 제곱 이렇게 남겠지. 그죠? 그래서 근데 얘가 6이야. 얘가 6. 됐어요? 근데 얘가 156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6으로 나누면 얼마야? 6, 22, 66, 36 맞아요? 26이네. 따라서 얘가 그냥 26이라는 걸 이렇게 금방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P는 26. 됐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게타.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 뭐 안 어려우니까. 자, 문제 봅시다.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뭐예요?
A 플러스 얼마? N-1T예요. 다 뭐를 하는 거냐면, 다 뭐라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다. 두 번째 항, A 플러스 D예요. 두 번째 항이니까 얘가 5.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9D예요. 하나만 풀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1이에요.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8D는 마이너스 16 되겠네. D는 얼마?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니까 첫 장은 얼마? 7. 그래서 마이너스 31이 되게 하는 n값을 갖다 구해보래요. 그럼 얼마? 7 플러스 얼마? n-1t 곱하기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31이 되게 하는 n값 구해보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됐죠? 그럼 다른 문제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비례식 나왔다고 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얼마?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9D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5대 8이야.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어떻다? 같다. 그거와 얘를 갖다 연립방정식 풀면 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안 해도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 하나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나오면. 얘를 치환하세요. 아이고, 씨. 욕하면 안 되고. 자, 얘를 BN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는 얼마야? B 얼마? N 플러스 2고요. 얘는 얼마? 2B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이해갔죠?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 얘가 어떤 의미냐면, 연속하는 지금 수예요. 연속하는 수의 나열이야. 연속하는 세 수야. 한이야, 한. 연속하는 세 한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뜻인 거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그럼 얘는 뭐예요? 가운데 있는 항. 그 항에다가 2를 곱했더니 두 개 더한 거랑 같대요. 얘가. 즉,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요 BN이. 등차 수열이란 뜻인 거야.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AN은 뭐예요? 조화 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차 수열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자, 얘가 이제 얘의 역수가 B1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B2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바로 뭐예요? 공차예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면 얼마요?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공차가 6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 BN은 첫째 항 3분의 1 플러스 N-1T 6분의 1 얘예요. 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N은 뭐가 되느냐? AN은 이거분의 1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몇 번째 항을 갖다고 그랬어요? 11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여기다 11 집어넣어서 역수치하면 끝나는 거야. 11 집어넣으세요. 그럼 얼마? 11 집어넣으면 얼마? 6분의 10, 3분의 5. 얼마? 3분의 6. 얼마? 2. 됐죠? 그럼 2분의 1이 정답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N-1D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쭉 전개를 해보면 DN 플러스 A-D 이렇게 돼요. 즉 얘를 갖다 다시 써보면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야. AN 플러스 B.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차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얘를 딱 보면. N의 개수 자체가 바로 그냥 공차가 된다는 걸 금방 찾아요. 이건. 됐죠? 좀 궁금해. 물론 모르면 집어넣어 보면 돼요. 틀리는 건 아니야. 알았냐? 근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항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을 가져봅니까? 그리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됐지, 원정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야, 니네들 합이 영어로 뭐냐? 그래서 우리가 SN 하면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뜻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N항까지 합을 뜻하는 말이야. 자,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할 거야. 아,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을 A라고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얼마? ED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SN이라고 할 거야. 이 합을 이렇게.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근데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예요. 이렇게. 요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를 더할 때 너희들이 이건 이제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해봐라 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쭉 써놓고 거꾸로 100부터 1까지 역으로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죠. 왜? 101이 똑같이 나오잖아 다. 이렇게 해서 구했던 원리예요. 보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 SN을 역으로 쓸 거예요. 여기. 얘를 여기.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A.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N-, 이렇게 1D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더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ESN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죠? ESN. 그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더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EA 플러스 N-1D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가 다 나와요. 여기도 EA 플러스 N-1D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 똑같은 게 이게 모두 몇 개예요? N개지. N개. 그지? 됐어요? 그러니까 요 있는 걸 다 더하면 N 곱하기 EA 플러스 N-1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해 갔어요? 따라서 우리가 SN을 구하는 거니까 넘어가서 2로 나누면 얘가 바로 SN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2분의 N 곱하기 EA 플러스 N-1D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요놈, 요거 왜 우리가 왜 쉽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얘가 바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예요. 얘를 더한 거예요, 여기가. 요 안에 들어간 게. 이해 알았어요? 얘가 A 플러스 M-, 즉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야. 됐냐면 얘기지? 그게 2A 플러스 M-1D인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걸 N개만큼 우리가 어떻게 곱한 다음 2로 나누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자, 얘가 마지막 항이야. 얘를 L이라고 할 거야. 얘를 L이라고 할 거야. L이라고 할 거야. 마지막 항을. last 이렇게 해서 L이라고 그냥 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과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써먹고 얘는 언제 써먹으면 편하냐면 얘는 첫째 항하고 맨 마지막 항을 알 때 얘를 쓰면 굉장히 편해져요. 됐어요? 그리고 그 항의 개수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어찌됐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그럼 얘를 갖다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니네들 보세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너희들 1부터 100까지 더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모두 몇 개야? 모두 몇 개냐? 1부터 100까지 몇 개요? 항이. 그래서 이런 거 더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해요. 101. 곱하기 항이 100개야. 나누기 2하면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먼저이제? 그러면 자, 짝수만 다 더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2, 4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 더해보라고 그랬어. 이거 항이 모두 몇 개예요? (50개지) 따라서 이런 거 더할 때도 마찬가지야. 첫 항과 끝 항을 더하고 102 곱하기 50 나누기 2 하면 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얘는 언제 쓰면 되는 거냐면 첫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알고 됐어요? 항의 개수를 알 때는 얘를 써먹으면 돼. 얘는 뭐야? A가 들어갔고 여기 뭐 공차가 들어갔잖아요. 얘는 공차를 할 때 얘를 써먹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탁 물어봤는데 이걸 대답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요 가운데 게 기억이 안 나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A 플러스 M-1D. 이걸 해서 2A 플러스 M-1D가 된 거예요. 이해 갔죠? 됐어요? 이게 바로 등차수열 합입니다. 아이씨. 아, 그래?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자,
등차수의 합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자, 일반항은 a 플러스 n-1t예요.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을 가져요. 됐어요? SN은 2분의 n 곱하기 여기가 뭐다? 2a 플러스 얼마? n-1 d예요. 예. 됐어요? 물론 이제 요놈은 첫째 항과 맨 끝항이니까 결국 얘는 물론 이렇게 써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a 플러스 l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이걸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제3항이 7이래요. a 플러스 얼마? 2d. 얘가 7이란 얘기야.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얼마? 5d예요. 얘가 13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서 d와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뺄까? 그럼 얼마? 3d가 빼면 6이네. 그죠? d는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d가 2니까 첫째 항은 얼마가 돼요? 3 구했네요. 이렇게. 됐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으면 20항까지 합은 이걸로 구하면 돼요. 2분의 n 20 곱하기 2a 2, 3은 6 플러스 n-1 19 곱하기 d 2 끝. 이게 바로 20항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대로 나는 여기다 그냥 적용한 것 뿐이에요. 됐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첫째 항과 공차와 항을 알면, 항의 개수를 알면, 됐어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괜찮아요. 너희들만 알아들었으면 됐죠. 자, 볼게요.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갖다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니, 등차수열의 합을 봤더니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t예요. 얘를 갖다 쭉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2분의 dn제곱 플러스 2a-dn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갖다 다시 쓰면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될 거예요. 얘를 a라고 놓을 거야. 얘를 b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a n제곱 플러스 얼마? bn 이런 형태를 갖춰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보면 n에 관한 2차식을 가져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상수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d가 n제곱의 개수야. n제곱의 개수 2분의 d가. 그러면 결국 2분의 d가 n제곱의 개수 a이기 때문에 d는 2a야. 그러면 n에 관한 2차식인 어떤 합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구나라는 걸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공차 어렵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n제곱의 개수에다가 2만 곱하면 공차를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찌됐건 얘야. 그런데 우리가 SN이라는 것은 여기 얘를 SN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n-1항까지 합을 우리는 SN-1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SN- 얼마? SN-1이에요. 뭐 당연한 거지. 사실 N번,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죠? 바로 N-1항까지 합을 갖다 빼내면 당연히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2, 4, 6 쭉 나갔어요. 여기가 98, 여기가 100이 있어. 이 100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합에 2에서부터 100까지 합해서 2에서부터 98까지 합을 빼면 100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됐어요? 됐죠?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n은 자연수기 때문에 항이거든. 항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0번짝이라는 건 없거든. 이해갔어요? 따라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 됐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분명히 n에 관한 2차식의 형태를 갖는 이러한 합은 등차수열의 합의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상수항이 없어요. 특이하게 상수항이. 그러면 상수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볼게요. 여기 지금 SN 나왔잖아. 물론 이제 쉽게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아까 분명히 이런 얘기 했지.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차, L에 관한 2차식이야. 이거 공차 바로 4네? 그럼 L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그게 첫째 항이에요. S1이 첫째 항이에요. 얘가 첫째 항. S1이. 그럼 첫째 항이 뭐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그지? A 플러스 N-1D 곱하기 4. 그래서 이거는 4N-5. 얘가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구해도 돼요. 틀리는 거 아니야. 알았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안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직접 구할 거예요. A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아까? Sn-SM-1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Sn은 얘예요. 2n 제곱 마이너스 3n이에요. 여기서 뺄 거예요. 뭐를? 얘를. 이건 뭐예요? n 대신에 n-2를 집어넣은 거예요. n-1까지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2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을 갖다 이렇게 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 안에 전개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2, 바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좀 빨리 할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4n 나오고 마이너스 7n 나오겠다. 그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 되겠다. 얘를 뺄 거예요, 이제. 빼면 얘는 없어지겠네요. 됐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얼마? 4n 얼마? 마이너스 5.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걸 확인하세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됐어요? 뭔 얘기지?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우리는 n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도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도 그 값이 서로 어때졌어요?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항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끝. 그러면 이건 그냥 어차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건 1부터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그냥 드러난 거예요. 됐어요? 근데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n에 관한, SN이 n에 관한 몇 차식을 갖고 있어요? 2차식을 갖고 있어요. 2차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1번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붙었어요, 얘는? 상수항이 붙었어요, 상수항이. 상수항이 붙었어요.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쉽게 하는지. 그런데 내가 이걸 가르쳐 주면 요령을 부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 물론 이럴 때는 이 상수항을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면 돼요. 공차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공차는. 알았냐? 공차 얼마예요, 이거? 2예요. 금방 구해요, 이거는. 똑같은 방법이야. 알았냐? 그런데 이걸 역시 AN을 구해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얘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서 뺄 거예요. 얼마? n-1의 제곱 플러스 얼마? n-1 플러스 1 요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됐죠? 얘 안에 거 쭉 전개해볼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될 거고요. 플러스 n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얘만 남을 거고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남겠다. 이렇게. 그죠? 그럼 n제곱은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n제곱은.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결국 뭐만 남아요? 2n만 남겠다. 요까지 이해 갔죠? 그럼 an 잘 보세요. 이제 an은 2n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게요. 얘가 없어요. 얘가 없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도 역시 뭐가 나와요? 그냥 2n이 나오죠. 똑같죠? 이거는. 뭔 얘기 알아들었죠? 됐어요? 2n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나와. 그런데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와요? S1이 얼마 나와요? 3이 나와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질 않아요.
상수항이 있으면. 따라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일반항은. 일반항은 두 번째 항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거 쓰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얘가 첫째 항인 겁니다. 얘가 첫째 항은 3인 거예요. 3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 됐어요? 그럼 3 집어넣으면 6. 즉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이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기 시작해요. 됐어요? 그런데 첫째 항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째 항을 일반항을 이렇게 빼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S1 얘가 첫째 항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진짜로 2를 집어넣어 볼게요. 3 나오죠? 자, 첫째 항은 3이야? 그러면 S2 하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거를 뜻하는 말이거든? 2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잘 보세요. 두 개 더하니까 7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3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얼마 나올까? 당연히 13 나올 거예요.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어봐요. 13 나오죠. 자,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렇게 되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붙질 않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상수항이 붙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기다 꼭 뭘 써야 된다? 얘를 써줘야 돼요. 얘. 이렇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첫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아니라 S1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값을 첫째 항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냐? 자, 볼게요. 참 재미난 문제인데, 첫째 항이 50,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보세요, 너희들. 잘 봐요. 이거 너희들 합을 갖다 있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였어요? N에 관한 몇 차씩 나왔어요? 2차는 최대값 같잖아요. 마이너스면, 꼭지점에 좌표 구하면. 됐어요, 뭔 얘기지? 이거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요. 나처럼 하지 마요. 아니, 왜냐면 어려워요. 자, 보세요. 물론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SN은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그죠? N 곱하기 첫째 항, 52A, 100. 플러스 N-1, D, 공차 마이너스 4.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얘는, 이거 바로 할 거야. 마이너스 4N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N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니까 100. 104N. 잘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무슨 값을 갖겠어요? 최대값을. 자, 이거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푼 애들이 혹시 있을까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를 갖다 조심하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잘 보세요.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2n 반의 제곱이 오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n 여기서 뭐의 제곱이냐면 반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52의 제곱 플러스 뭔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면 이걸 덜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n이 4분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n이 2분의 26일 때 최대값 얘다. 이러면 큰일 나요.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n은 무슨 값이에요, 다? 무슨 값이에요? 무슨 값이에요?
자연수잖아, 그지? 자연수기 때문에 2분의 26일 때 최대값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2분의 26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일 때 우리는 그 수를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알았어요? 얘가 만약에 딱 자연수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지금 얼마예요? 13이네요? 13이네요? 여기 바꿀게 27로.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얘가 바로 최대값이 돼요. 자. 얘가 자연수가 아닐 때는 얘가 최대값이 아닙니다, 절대. 알았어요? 그거에 가까운 자연수를 찾아서 대입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건 이제 물론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대입했어요. 근데 좀 어때요? n에 관해 2차식으로 놓는 과정이 쉽지만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첫 지항이 50이야.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4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 얼마야? 40. 점점 소심해지고 있어요, 계산이. 그 다음 얼마? 42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언젠가는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음수 전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요. 그럼 음수가 되는 항을 찾은 다음에 그 앞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일반항, 첫째 항 50 플러스 n-1d 공차 마이너스 4야. 얘가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n값을 찾으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이거? 마이너스 4n. 얼마? 플러스 얼마? 54.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54. 따라서 n은 5, 1은 5? 아니, 4, 1은 4? 4, 3, 12. 약해지고 있어요. 자, 13과 4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큰 때부터 우리는 14번째 항부터 얘는 음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얘는? 13번째 항까지. 그래서 이거는 13번째 항. 즉, 얘를 갖다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2분의, 됐죠? 13 곱하기. 됐지? 2a 100. 됐어요? 플러스 m-1 12 곱하기 d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구하면 얘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문 얘기 알았어요? 됐죠? 자, 다음 보자.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10번째 항까지 합이 10이고 50번째 항까지, 아니 20번째 항까지 합이 50이 돼요. 그럼 이렇게 이거지. 결국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d 얘가 10이란 뜻이야,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10번째 항까지 합. 20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분의 얼마? n 20 곱하기 2a 플러스 얼마? 19d 이렇게. 됐죠? 얘가 얼마다? 50이다. 얘랑 연립방정식 풀면 a와 d값 구하겠죠? 그래서 30항까지 합을 구하면 가장 쉬워요. 됐죠? 이런 막 복잡하게 뒤에 있는 거죠. 여기처럼 머리 쓰지 마세요. 됐죠? 자, 볼게요. 1과 5 사이에 각각 10개와 20개의 수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두 만든 수열이 모두 등차 수열을 이루었대요. 이거 보세요. 자,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여기 10개를 집어넣은 거야. 친구야, 얘는 몇 번째 항이냐? 몇 번째 항이겠어, 당연히? 그렇죠. 12번째죠. 그래서 12번째 항이 결국은 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 1 플러스 얼마? 11d. 얘가 5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11d는 얼마란 얘기야? 얼마? 4가 되는 거예요. d는 얼마예요? 11분의 얼마? 4가 된 거예요. 이걸 갖다 d1이라고 할게요. 요건 첫 번째 거는. 예. 얘가 첫 번째 항이면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얘는? 얼마? 22번째 항이죠. 그럼 22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22번째 항은 a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얼마? 22번째니까 얼마? 21d 이렇게 구하겠죠. 이거 d2라고 할게요. 얘가 역시 5예요. 넘어가서 빼면 d2는 얼마가 되는 거야? 21분의 얼마? 4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여기 a10, a1 이렇게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10번째는 여기서는 11번째를 뜻하는 말이에요. 11번째. 맞죠? 무슨 얘기지? 됐어요? 11번째예요, 얘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A 플러스 얼마? 10D. 얘가 돼야 돼요, 얘가. 됐어요? 얘는 첫 장이니까 얼마? 2를 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남아요? 10D만 남아요. D1. 여기 1이라고 아까 표현했으니까. D1만 남아요. 이게 바로 분모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됐어요? 자, 얘 해볼게요. 자, 얘는 얘를 첫 번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는 몇 번장이 되는 거예요? 21번장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이렇게 될까? A 플러스 21번째니까 20D2. 요게 될 거예요. 됐죠? 여기에서 얘 11번장은 자, 여기서 얘 얼마? 몇 번장이에요, 얘가? 12번장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여기 저거 이거 아니라 두 번째 아니니까 여기 두 번장이네요, 얘가. 얘가 두 번장이네요. 9D가 나타나겠네요. 됐어요? A 플러스 D를 갖다가, 얘가 여기서는 두 번장이니까 얼마? 1 플러스 D예요. D가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얘는 그럼 얼마? 1 플러스 얼마? 11 D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D2, 여기 이제 D2가 될 거예요. 그럼 1은 빠질 거고, 여기서 얼마가 남아요? 얼마? 9 D2가 남겠죠,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건 뭐분의 뭐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D1분의 얼마? D2를 구하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했어요? 그러면 뭐분의 뭐? 이거분의 이거의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해결됐습니까? 그럼 얼마야? 21분의 11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어요? 됐죠?